테스피스. 테스피스는 기원전 535년생으로 추산되는 연극사상 최초의 배우로 알려져 있다. 테스피스는 합창단으로만 구성되었던 디오니소스 신찬가단에서 배우를 창조했고, 이 배우가 동작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한 명밖에 없었던 배우는 몇 가지 역을 겸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테스피스는 부산물로 가면도 고안해냈다. 각 전락에서 시작된 디오니소스 축제가 본격적인 연극으로 발전하기까지에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이 개화하고 연극으로서 틀이 잡히기까지의 시기는 비교적 짧았다. 천재적인 극작가의 출연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페이시트라 토스트가 추방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축제가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재정적인 면을 지원했음은 물론 배우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를 해주어 일단 국가가 인정하는 배우가 되면 병역을 면제해 주었고, 대개 해외에 파견하는 사절은 배우로 구성할 정도로 우대하였다. 시민들도 배우가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여 배우의 필수 조건인 문학적인 교양과 인격의 도야를 위해 노력했다. 이렇듯 그들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연극인들이 혼연일체가 된 연극을 발전시켰다. 디오니소스 신을 찬미하고 아울러 경연을 통해 연극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교육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단결을 도모한 보다 큰 의의를 지닌 것이 히랍의 연극이었다. 히랍 국민들은 극장에 모여 그들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알찬 신화를 익히고 그들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음악을 배우기도 했으며,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양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제가 서울예전 연극과 다닐 때 교과목이었습니다. 서양 연극사. 사실은 연극사는 서양 연극사밖에 없습니다. 동양 연극사는 있습니다. 근데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 그게 동양 연극사의 다입니다. 단언합니다. 이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최초의 배우였다는, 처음엔 코러스, 합창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겁니다. 신에 대한 찬양하고 이런 노래를 하거나 대사를 읊조린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 본격적인 역할이 주어진 거죠. 역할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테스피스를 연극사상, 세계 연극사상 최초의 배우로 알려져 있다고 이 서양 연극사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들이 가장 융성했을 때 연극이란 그 예술 장르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넘기기에는 사실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은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강렬했고 그리고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극이 융성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뭔가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뭐 걔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 영국이 그 엘자베스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그분 엘자베스 여왕 시절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 영국이 한때는 뭐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참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전성기였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이 뭐 러시아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도 가장 그 최상위급 그 예술로 대접받는 분야가 연극입니다. 연극 배우. 예. 연극 배우가 뭐 문화부 장관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뭐 벌써 뭐 그 소비에트 시절에도 예, 거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연극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그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연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연극사를 보면서 그 교수님도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 영향이 저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 위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서울예전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냐면 처음에 영화 감독하려고 들어갔어요. 예, 연극과를. 그 고등학교 선배가 그 연극반 선배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은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야 영화 감독하려면 연기를 알아야 돼. 연기를 알려면 연극과 가서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서울예전 연극과를 가게 된 겁니다. 예, 연극과를 선택한 거죠. 예, 영화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려면 영화과를 갔어야 되는 건데 연극과를 제끼고 연극과를 예,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연극이 가지는 어떤 이 역사상 어떤 인류사 뭐 이런 데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아주 그냥 그걸 흥미있게 갖고 지켜봤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사실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뭐 영화가 지금 사실은 연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근데 요즘 영화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다가 하고 뭐 스펙타클 위주로 다 뭐 영화가 뭐 만들어지다 보니까 감동이 없죠. 사람들한테 뭘 주질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근데 연극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집단으로 들어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는 연극이 이 장르이기 때문에 뭐 소설, 뭐 그림, 뭐 이런 거랑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예술인 거죠. 제가 뭐 연극쟁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극은 뭐 어쨌든 뭐 종합 예술이고요. 예, 뭐 음악, 뭐 문학, 뭐 무용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뭐 종합 예술 아닙니까? 뭐 꼭 그래서 뭐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예술이다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뭐 장르들도 다 그만의 독특한 뭐 역할과 뭐 의미들 뭐 인간에게 끼친 영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연극만큼 그러니까 심대하게 인류사에 영향을 미친 장르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연극 배우라고 해서 뭐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연극 배우를 하면서 사실 뭐 영화나 TV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무시했어요. 왜냐면 저기는 돈 버는 데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뭐 후배들한테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나이 40에도 뭐 형 나 이번에 TV 하나 단막극 하나 출연하게 됐어. 뭐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물론 그 친구는 상처가 됐겠지만 한마디 했죠. 아주 그냥 막 살기로 했구나. 그 정도로 제가 그 연극에 대한 이 무대 예술에 대한 그 자긍심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 또 이제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하면 또 TV나 영화 이런 데서 얼굴 좀 알려져야 연극 무대에 섰을 때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고 그래야 뭐 물론 빵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영향력. 내가 어떤 연극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연극의 어떤 주제 이런 거를 내가 말하고 싶다. 내가 연출했다. 그럼 내가 어쨌든 관객들한테 이런 걸 전달하고 싶다 했을 때 관객이 일단 많이 모여야 전달하는데 그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객이 없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대학로 연극장이들 이런 걸 진짜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아니면 이런 걸 배우고도 그 어떤 연극이 어떤 인류사에 어떤 끼친 영향 그리고 그 힘, 의미들 이런 거를 뭐 요즘엔 뭐 영문학과 뭐 100여 개 되니까 다 배웠을 텐데 그저 이거는 그냥 저 뭐냐면 이 저 주사파 정부예요. 그런 애들한테 그냥 아부에서 그냥 저 지원금이나 타먹으려고 하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뭐 연극을 이제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 왜냐면 이제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한 게 연극은 그 저 정년이 없잖아요. 예. 80 먹은 역할이 있으면 그 80 먹은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연극이란 이 배우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한참 진짜 날릴 때는 야, 내 직업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에 생각하니까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그 많이 좀 뭐랄까요 걸러지더라고요.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배우 뭐 이런 걸 선호하게 되지. 저같이 그 이렇게 관객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호감을 주지 못했던 배우들은 잘 쓰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민 아빠, 유민 아빠 김용호 이 사람한테 막말한 뒤로는 아주 대학로에서는 아주 저는 그냥 아웃이죠. 예. 뭐저 혼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스스로 뭐 극작하고 연출하고 무대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연극이 가지고 있는 뭐 위상을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학로의 어떤 그 연구 현실이 제가 이게 평생을 진짜 어, 투자해서 살아 그 봉직했던 봉직?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작업을 지금 못하는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아유 또 시간이 또 다 됐네. 제가 이게 데이터가 모자라 갖고 금방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또 이 연극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죠.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의 문화. 과연 대한민국에는 문화가 있는가? 예, 그런 말씀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